자,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죠. 일요일 날 21시부터 야간 교육해 드린다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22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4시간 30분 동안 어떤 교육 해드렸어요?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주도주로 등극할 것인가? IT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LG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시간에서 1% 마이너스지만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긍정적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돼 있나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도 뭐 장중 4%, 5%, 그리고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이번 저점 대비해서 17%의 폭등. 또 시가총액 5위 LG화학 나와라 오바. 시가총액 6위 삼성 SDI도 강세. 시가총액 7위 현대차도 강세. 시가총액 8위, 9위, 10위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의 강세. 그중에서 돋보이는 거는요, IT 종목군들의 흐름이 전체적인 강세의 흐름을 띄었다. 거기에 낙폭이 심화되어 있던 하나, 솔루션, 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장중 9조를 넘겨요. 또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14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수익률 부분 6.16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수정호란이라고 똑같이 넣어놔서 9%대. 시가총액 9조가 넘는 종목이 9%대. 자, 상상 말고 9999 한번 갑시다. 자, 시가총액 9조가 넘는 종목에서 9%의 수익 범위 999 화요일 날도 카카오페이에서 9%대 폭등 수익 주세요. 그리고 11월 11일처럼 카카오페이의 이러한 탄력적인 흐름 11월 11일처럼 상한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소형주에서 상한가는 이제 지겹다. 11월 11일 이후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상한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11월 11일 마지막 상한가 1조 이상짜리 종목 뭐였어요?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카오페이 상상상 갑시다. 그렇게 해서 상상상 999 상상상 999. 자, 능동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형주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우리 휴림 로봇에서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수익일까요? 아니면 카카오페이에서 시가총액 9조짜리 종목에서 단기 바닥 찍고 쭉 뻗어 올라가는 이게 진정한 수익이 될까요? 후자죠.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여기까지 탁 잡아가니까 1월 3일부터 교육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가 매매 진입했죠. 단일가 매매 진입하고도 추가 강세, 추가적인 수급 개선, 그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휴림 로봇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오면서 와우. 다올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의 변동성의 확장,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자,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12월 26일 00시 02분에 크리스마스 그냥 지나자마자 크리스마스 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드렸죠. 크리스마스 날 23시부터 21시인가요? 교육 진행해드리고 21시부터 교육 진행해드려서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00시 02분까지 개장 초에 주력주 선취매 전략하십시오. 2023년의 전망입니다. IT 업종에 대한 해석합시다. 시장은 무너지고 있지만 금리, 환율, CPI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거 전부 악재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뭐예요? IT 업종. 아직까지도 IT 업종에 대해서 뭐 내 종목도 올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 업종 주도력을 오늘 23시에 추가 교육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바닥의 기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에요. 오늘은 거래대금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2020년 1월 2일. 자, 안 보고 내가 얘기할게요. 윤정두가 안 보고 얘기할게. 달달달달 외워서 그래요. 2020년 1월 2일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입니다. 얼마요? 4조 6,380억 원. 맞을걸요? 그죠? 4조 6,381억 원.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5조 미만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입니다. 이 부분이 2020년 이전에는 요 뭐 12월 달이죠. 19년 12월 달 줄 거놓은 거 밑에 뭐예요? 5조 미만인 날들이 꽤 많았어요. 한 달에 3분의 1 정도는 5조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3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윤 정도 뭐라 그럽니까? 사스, 메르스 전부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추경이 나온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다. 그건 글로벌 전체 시장이 똑같다.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여기가 코로나19의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얼마까지 증가해요? 안 보고 얘기합니다. 안 보고.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져요. 여기서 얼마나 그랬어요?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 4조 6,381억 원이라고 그랬죠. 안 보고 달달 외운다니까. 아니 이것조차 못 외우면 무슨 방송 나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시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시황 기술적 분석을 할 말이 없겠죠. 이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이상이 터집니다. 이날 하루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8조 이상 터져버려요. 하루에. 그러한 거래대금이 급감을 합니다. 쭉 빠져요. 쭉 빠지더니 결과적으로 10조, 5조의 기준인데 5조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요. 5조 수준까지. 올해 들어서 특히 더 5조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5조까지 내렸어요. 5조까지. 응? 여기서 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5조까지 내려온 이러한 거래대금이 잘 판단해 보세요. 잘. 우리 지금 공산품 가격 올라갔죠. 최저임금 올라갔죠. 동네 짜장면 가격 올라갔죠. 동네 식대 올라갔잖아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뿌려진 자금 M1, M2 다 따져봤을 때 그 자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거고 뭐 아파트 가격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었던 거고 그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된다? 아니죠. 긴축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풀려진 돈의 100% 회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올라간 물가가 그냥 급격히 제자리까지 내려온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론은요. 2020년 1월 2일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 4조 6,380억 다 무시하고 5조 미만으로 내려온다?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 긴축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돈 이상은 일단 거래대금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맨바닥의 기준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주식시장이 이래? 20년 만에 이런 주식시장 처음 봐. 거짓말쟁이들. 지난 하반기에는요. 잘 보세요. 하반기 종가 여기입니다. 6월 종가가 여기에요. 하반기 종가가 아니라 상반기 종가 6월 종가가 여기입니다. 2,332포인트였어요. 2,332. 오늘 종가가 2,350포인트입니다. 지난 6월 종가 대비해서 오히려 플러스고요.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해서 엄청난 플러스예요. 10% 올라와 있습니다. 10%.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울고 있어. 왜 울어요? 그랬더니 계좌가 박살이 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는 시장 누가 견인합니까? IT와 2차전지. IT와 2차전지가 견인했어요. IT 누구? 삼성전자 반등 탄력 어마어마했습니다. 2차전지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무너져 내렸죠. 9월 달에 확 CPI 핑계대고 CPI 문제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거 핑계대고 다시금 들어올립니다. 누가 들어올려요? 재차 2차전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그거 설명하면 또 1박 2일이니까 2차전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아, 나는 뭐 매매 잘해 이래놓고 계좌 검사 해보면 지금 2차 전지 비중이 꽉 차 있어. 우리는요 2차 전지 비중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여놨죠. 2차 전지 수준 여기서 수익을 냈는데 또 여기서도 수익 냈는데 지금은 절반 확 줄여놨어요. 지금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2차 전지가 이게 가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니까 수급이 확 개선되던가 거래가 확 터지면서 쫙 뻗어 올라가든가 그거 아니면 못 가요. 못 가는데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쇠뇌가 돼 있는 거야. 이거 끝내주는데 끝내주는 건 아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고. 그걸 밤새 얘기한 거야 어제. 내일 당장이라도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와요. 그러면 거래대금 터지고 폭등 나면 되죠. 아 오늘 뭐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도 초강세를 띄었고 LG화학도 초강세를 띄었고 뭐 삼성 SDI도 근데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제한적이었죠. 거래대금이 더 터져야 된단 말이야. 결론적으로는요. 주도력을 누가 가지고 갈 건지 고민을 해야 돼. 즉 지금 시장은 결코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은 약하지 않았다. 하반기에 지금 이만큼 하반기 기준에서 어차피 플러스인데 여러분들 계좌만 마이너스일 뿐이지. 그죠? 시장은 거래대금 최바닥을 찍고 돌리는 과정인데 탄력적이거든요. 누가? IT가 이번에 잡아 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왜? 하도 손가락질하니까 아이고 삼성전자 6만 전자 깨고 800만 개인 어떻게 하나.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강합니다. IT에서 약한 거는 SK하이닉스만 약했어요. 대신에 지난주 저점 찍고 17%를 돌렸는데 그 추세 강화는 더 이어질 걸로 봅니다. LG전자는 10월 이후 4분기 이후에 그럼 어마어마하죠. 또 삼성전기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요 0.75% 2332.64포인트 대비 2350.19 0.75% 하반기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계좌 수익률은요 14.59입니다. 이거 정확히 보십시오. LG화학의 비중 20% 그리고 에코프로의 비중 14.32, 15%, 35%. 여기에 빠진 거 뭐 있어요? 금양의 단기 공략 10%. 금양 하반기에 700% 이상 수익 잡아드렸잖아요. 방송에서 매일 갖고 났죠. 7월 6일, 7월 5일, 7월 6일 상한가. 또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 또 11월 9일 29.28% 폭등. 그 수익 다 잡아냈잖아요. 그게 여긴 빠져있죠. 오케이. 35에서 45%까지 2차 전지를 채웠습니다. 언제요?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거야. 이거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이 수익이에요.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이 수익. 여기 빠져있는 건요. 포스코 케미칼 수익, 금양의 수익, 카카오뱅크의 수익. 그거 다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4번씩 하고 재편입한 거. 그 수익도 빠져있고. 현대로템 8월 26일 날 32,850원 고점 찍고 차익 실현 23,000원까지 곤두박질 쳤다 돌리는 거. 그 수익 다 빼고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땡겨서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의 기준에 5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이 당시에 최저 바닥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수의 범위가 좀 더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더 이상 거래대금이 낮아질 수가 없다. 이제 최저 바닥의 거래대금에서 주수만 늘려진 부분이다. 돌려주면 상당히 가볍다. 누가? 대형주가. 결론적으로 요날 종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12월 29일 폐장일 종가 대비해서 얼마요? 이렇게 5%대 강세. 바닥 대비 7%의 강세. 그런데 왜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시장이 어려워요. 종목이 빠졌어요. 내 계좌가 10%예요. 어떻게 10%를 수 있나 1월 기준에. 물론 12월까지 감안하면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럴 때 2차 전지 비중 확 줄여놨다면 2차 전지에서 수익 확 잡아내고 확 줄여놨다면 우리는 1월에 포트폴리오 기준 어떻게 잡아놨어요? 12월 달부터 해서 LG화학 15%로 12월 달부터 해서 2차 전지 포스코케미칼 7월부터 15% 비중 가지고 오던 거 5% 미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35에서 45%이던 비중이 20% 수준으로 확 줄었죠. 치고 들어올리면은 그러면 그때 비중 확대하면 되죠. 1월 달의 기준에 엄마 12월 종가 폐장일 종가 기준 대비 하이닉스가 14%네.
오늘 한 방에 LG화학이 이야 현대차가 8.6%네. 어마어마하네요. 이 마이너스 종목군들 돌린다고 봅니다. 쉽게.